그거야. 서술형이 짜증난 이유는 어떻게 가산점을 하나도 안 줘요. 야, 이 빙신 안 올려도 된다며, 이 빌어먹을 새끼야. 상관하지 마. 어차피 다 깎았잖아. 근데 왜 그 상관을 해? 정수에 왜 연연을 해, 아직도? 근데 앞반에서 안 깎였는데 저희 반만 깎, 그건 지랄할 만한 거야. 그건 지랄해야 돼. 근데 그게 없으면 지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쩌면 점수에 왜 연연에 다 같이 깎아주면 되는 거지.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내 성적들이 딱 산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네가 느낀 점이 뭐야? 1컷이 니네 예상보다 높지 않지? 몰라. 평균이 예상보다 낮아. 그 얘기 뭐냐면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와 같이 준비를 한 거야. 고2 중간고사는 그냥 고1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고1 때에 대한 노력에 대한 도배를 하면 어차피 2학년 때는 두 과목이기 때문에 되겠지가 아니라 각 과목마다 도배에 대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야. 또 합동훈련 2배까지 그렇고 곱하기 이 정도에 대한 노력만 해도 충분하겠지.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해야 당연하게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똑같은 노력에 좀 더 하는 것들을 두 개를 합친 노력을 하고서 성적을 바라니까 너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서울 애들하고 용인 애들하고 내가 비교를 해봤을 때 1학년 때까지는 비슷해. 2학년에 완전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가는 이제 사이즈가 좀 달라지는 거거든. 왜냐면은 서울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니네가 맨날 얘기해. 1학년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얘기하잖아. 난 정시로 가야 돼. 수능으로 가야 돼. 라고 하잖아. 그럼 수능 준비는 정말 쥐똥만큼도 안 하지. 그럼 수능으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2학년 딱 보면은 2학년 딱 중간고사 딱 보자면 또 뭐야? 수능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데 수능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 수능 봄이잖아. 맞잖아. 그럼 뭘 한 거야 도대체? 그게 거기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거기에서. 정말 수능 준비를 할 거면은 다 내신 빌어먹게 버려버리고 수능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수능 단원에 대한 준비를 할 때는 그 단원에 대한 시험이 나왔을 때 목숨 걸고 해야지. 그게 수능 준비지. 19살 돼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그 19살이 되기 전에 그 준비 기간을 목숨 걸고 해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달라진 게 없잖아. 1학년 때랑.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1학년 때 성적보다는 올라간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유지가 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떨어진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했던 노력, 중간고사 때 했던 노력에 대해서 내 포지션이 그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기말고사는 그 포지션을 막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좀 더 노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 성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안해요. 뒤에는 얘기를 제가 개별 상담을 할게요. 알겠지?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제 4% 여기 잘 봐. 여기 언저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언저리 있는 사람들은요, 오답에 신경 쓰셔야 돼요. 오답에 신경 쓰셔야 되는데 어떤 오답에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 풀이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돼요. 풀이. 틀린 거에 대한 여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맞은 문제에 대한 풀이들 때문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요 등급에 있는 애들은. 따라서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항상 개념 정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념 정리를 항상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뭔가 다른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느껴지는 걸 나도 참 표현해주고 싶은데 표현이 안 돼요. 근데 그 느껴지는 게 있을 거고 그 느껴지는 거를 딱 느낀다면은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언저리 있으신 분들 계시죠? 여기 언저리 있는 분들은요. 여기 언저리 계신 분들은 오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야. 오답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리. 다시 얘기하면은 풀었어, 틀렸어. 내가 너네 이거 준다고 내가 하고 이것도 받았던 사람들도 있지. 나한테 싸가지고 주면은 내가 그 문제점을 딱 골라서 주지.
풀었던 문제를 또 풀어야 돼. 또 틀리잖아. 그치? 그 자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 오답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게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야. 뭔 얘기인지 알아? 여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가중되는 거야. 이거만의 문제는 아니야. 이건 문제가 있는데, 그나마 여기 얹어져 있는 애들은 오답에 대한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되는 애들. 그럼 그 단계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목이 갈근 거 하지? 여기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오답에 대한 풀이를 좀 똑바로 다시 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야. 여기 있는 언저리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요. 얘들아, 그 오답을 은근슬쩍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히 모르는데 대충 이거 라는 기억에 의존해서 오답을 정리하는 그런 애들이 여기에서 많이 분류가 돼요. 그게 3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애들은 오답에 대해서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틀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근데 그 오답을 잘 정리를 하지 못해. 여기 있는 애들은 자기가 틀렸어. 아니면 정확하게 몰라. 근데 대충 답이 맞으니까 은근하게 넘어가는 거야. 따라서 똑같은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려.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풀이로서 생각을 하셔야 돼. 확실한 풀이로. 다시 잘 봐. 이게 되게 내가 얘기했잖아. 애초에 애매해서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고. 정확하게 내가 기준선을 딱 정해서 넌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오답에 대한 풀이라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답에 대한 풀이야. 이 오답에 대한 풀이와 이 오답에 대한 풀이는 달라. 이 오답에 대한 풀이는 내가 다르게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과 아니면 다른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문제를 풀었을 때 그 풀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얘기고, 여기에 대한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그게 성적으로 다 나와. 여기 있는 부류에 있는 애들은 뭘까요? 솔직하게 노력 부족이야.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노력은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3등급이 나오면 노력이 정말 부족하다는 걸로써 볼 수가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 나름에 대한 노력에 대한 가치예요. 그렇다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나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야. 창피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저는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 나와요. 근데 어떡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빨라. 나는 남들보다 노력을 더 해야지만 성취도가 나오는 케이스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하면 되는 거야. 더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나는 노력을 정말 할 만큼 다 했는데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정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 노력을.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뭐냐면요, 오답을 안 했고 은근슬쩍 넘어가며 노력도 안 하고 개념이 흔들리는 거예요. 개념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철저하게 뭘 할 수밖에 없냐면 반복적인 복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도 개념 반복이고 얘도 개념에 대한 반복이고 복습이네.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생각하면 돼. 영화를 한 편 보잖아. 그 영화를 10번 볼 때 하고 한 번 볼 때 하고 보이는 게 달라. 보이는 게. 그래서 거기서 이게 나왔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인다고. 내가 너네 여기서 뭐 했던 사람들은 중학교 3학년 때서부터 내가 이거에 대한 수업을 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기서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어차피 이제 겨울방학 때 한 번씩 했구나. 겨울방학 때 처음 뭐 봤던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다 똑같아요. 거의 수업이. 거의 대부분 똑같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 똑같은 걸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야. 똑같은 걸 반복해서 보여주면, 느끼는 데가 있잖아. 이거 표현을 하기가 참 그렇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아, 그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였어? 라는 걸 느끼면 되는데, 그 느끼기가 참 힘들어. 그 느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노력할 게 없고, 여기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느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발 부탁인데, 똑같이 네가 따라하라는 얘기야. 따라서 그걸 비반으로 문제를 일단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인 문제도 헷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서 생각을 하시고 자신의 포지션에 대해서 보신 다음에 자기가 뭐에 대한 집중을 좀 해가지고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어. 만약 없겠지만 만약에 여기 있어. 만약에 여기 있다 생각하면 이걸 다 하려고 하면 문제지. 그지? 다 하려고 하면 문제인 거야. 어떻게 이걸 다 해? 따라서 요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야.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언저리까지 올라가야 되겠구나에 대한 그런 필요도가 있잖아. 그 필요도로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 있어. 근데 나 일로 가고 싶어? 그럼 이거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에는 오답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풀이에 대한 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로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야만 뭔가가 바뀝니다. 아시겠죠? 뭔가가. 백날 얘기해봤자. 뭐하노? 안 듣는데. 아니지, 듣지. 안 하는데. 아쉬워서 그래. 아쉬워서. 오늘 과제는 여기입니다. 여기고. 원래 오늘 제가 사인 코사인 법칙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고 했어요. 문제를 모두 푼다고 했어요. 오늘 원래 이거 풀라고 했었는데요. 일단 숙제의 양이 저도 봤을 때 좀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파트들, 시그마 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원체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일찍 봐서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진행을 하는 거고, 사인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는요, 모든 문제들 다 질문 받을 거예요. 그 질문은 제가 내일 받도록 할게요. 알겠죠? 내일 받도록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문항수는 220문항 정도가 될 거고, 그거를 오늘부터 6일로 나누면 되겠다. 그지? 근데 그 6일이 언제 기준이야? 내일 기준이다. 일, 월, 화, 수, 목, 금. 그지? 맞지? 나 무리하게 7일 기준, 오늘부터 이 새끼야! 물론 그걸 네가 좀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난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 생각해. 그럼 하루에 30문제가 조금 넘어갈 테니까 그 정도는 충분한 가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고, 알겠지? 그리고 제가 부탁들 좀 드릴게요. 한 가지 더 부탁. 정말 부탁인데요. 야, 주중에요, 복습을요, 필기를 하시면서 2회 이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너 불편하지 않으라고 하는 거야. 너 힘들지 않게 하는 거고, 너 어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얘는 똑같은 걸 또 써요? 또 쓰세요. 부탁인데. 어차피요, 틀리잖아요. 모르면 더 답답한 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쓰고 하는 걸 최소 2회 이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복습부터 하고 문제 풀자가 아니고, 문제를 풀어보고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복습하고 하는 형태로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이 뭐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번에 유형 여기까지 나갔어요. 그죠? 여기까지 숙제였고요. 이번 숙제는 어디서부터냐면 수능 기출서부터 사관학교 경찰대 최고난도에서 수열의 합 유형까지예요. 오케이? 유형까지니까 여기는 문항이 몇 문항이나 돼요? 200. 어? 200개. 미쳤냐 너? 최고난도가 200개가 된다고? 네. 얼마 안 돼요. 그죠? 얼마 안 될 거예요. 최고난도가 몇 개 안 되죠? 8개? 이 몇 개예요? 20개요?
야, 씨발. 장난하잖아. 25분 24개? 예? 어? 23개. 23? 아유, 필요 없고. 얘는 안 하는 정도? 65분 응? 65분 65문제? 다 아, 미친놈아, 저왜 이래? 아, 관종인가? 됐어요? 대충 잡은 거야, 대충. 디테일하게 잡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야, 씨발, 1번 봐봐. 시간 오래 걸리나? 그러면 공부랑 연이 끊으세요. 이번 생에서 실패인 거예요. 이번 생에 공부랑 좀 이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너랑 핀트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어?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음식적으로 생각하면 알러지라고 얘기하죠. 공부 알러지가 계신 거예요. 하고자 하기 싫은 거죠. 아니, 봐봐. 보면 졸라 쉬워요. 뭐야, 이 문제가.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8 빼기 A4가 28이다. 봉투 얼마야? 병신도 아니고 이거 암산 드리겠다.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는데, 난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답도 이제 쭈르르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파티션 제대로 나누시라고요. 파티션. 이건 하루에 거의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파티션 나누시고. 여기 파티션 나누실 때, 내가 이걸 왜 또 얘기할까? 안 해! 씨발. 아니, 왜 필요한 파티션을 이렇게 하는 새끼들이 어딨어? 선생님, 저는요, 6개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30문제야. 그럼 6개를 나누면 몇 문제씩 하면 돼? 야, 이 빌어먹을 새끼야. 이렇게 하는 새끼 어디니? 어? 그럼 뒤에 가서 뭐, 아, 씨발, 그거 어렵다. 이러고 오는 거야. 아, 지랄병 추워요? 코로나 환자 완치가 된 거 맞아요? 불안하게. 이렇게 나는 새끼가 어딨어. 그러니까 문제를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보라는 얘기잖아. 이 파티션 나누는 걸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네 인생이 귀찮아진다니까? 파티션 나누는 거를 귀찮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마치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티션을 나눠서 문제를 풀고 그 파티션을 나눠서 문제 풀라는 게 뭘까? 그 의미가 뭘까? 시간 보듯이 기억하고 시간. 모습. 네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를 파악을 해보라는 얘기야. 눈으로.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내서 3점짜리야. 근데 내 눈에는 이게 졸라 어려워 볼 수도 있고 내 눈에 이게 4점이야. 근데 이게 졸라 쉬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거를 네가 생각했을 때 적절하게 분별해보란 얘기야. 그게 연습이 돼야 시험 때 딱 보자마자 이거 일단 풀자가 아니라 이거 다 모르는 건데 넘어가자. 봤던 유형이지만 몰라. 넘어가자. 아니면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쉬워 보이는데 라고 했을 때 그 네 예상이 맞는 거야. 문제가 졸라 짧아. 그래서 접근을 딱 해보니까 하나도 안 풀려. 알고 보니까 졸라 어려운 문제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문제가 졸라 길어. 근데 풀다 보니까 5초 컷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 구분을 짓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파티션을 나누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시험 시간에 뭐해? 시간이 없어요. 요지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파티션 제대로 나누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여기 수요일에 여기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파트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파티션을 나누는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지금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때 나누시면 돼요. 공부하는 시간, 나는 내 생각이 그래요. 공부하는 시간보다 파티션 나누는 시간에 공을 들이는 게 난 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거 이렇게 나눠봤자 40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죠? 40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40문제를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반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럼 20문제를 나눠가지고 20문제 나눠서 얘 50분하고 얘 50분을 나눠서 문제 풀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시간 40분이 될 거니까. 이렇게 나눠서 푼다. 하루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나눠서 풀면 어차피 이 숙제 양은 해결할 수 있는 양이야. 그랬을 때 이 50분을 들여서 내가 파티션을 나누는 거랑 문제를 푸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나는 솔직히 50분 들여서 파티션 나누는 게 훨씬 더 너한테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 부탁인데 파티션을 나눌 때 그냥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지? 딱 문제를 보시고 난이도 내가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내가 시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난이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좀 여기부터 좀 공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볼게요. 그러면 하도록 합시다. 수열의 파트예요. 수열의 파트. 아, 여기가 제일 걱정이 돼요. 여기 왜 걱정이 되냐면 여기 교육과정이 넘어가는 과정들이 좀 많아요. 여기 있는 수열의 합 파트하고 수학적 귀납법이. 그래서 저는 일단적으로는 여기 있는 파트들은요 교과서 수준에 대한 내용만큼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교과서 수준만큼만.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거든요. 그 넘어가는 것들은요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여기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 나왔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도형이 그려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뭐 격자줄 해가지고 여기에 숫자 채우고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냥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숫자 채우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다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잘 안 나오는 케이스고 옛날의 문제들에 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제가 그때마다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면서 제가 빼라고 할 거예요. 이 문제 빼세요. 그러면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풀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 되니까 딱 철저하게 교과서 수준인데 봐봐. 뭐야, 나 저 정도는 알아. 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아니고 저걸 알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들이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시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해야 될 파트가 수열의 합이에요. 수열의 합이라는 거고, 수열의 합은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그죠? 수열의 합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뭐죠? SN이에요. SN에 대한 뜻이 뭐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인 거야. 그러면 SN을 가지고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하면 되니 안 되니? 되는 거야. 어차피 시그마라는 거는 그냥 기호일 뿐이야. 기호. SN도 합에 대한 기호고 시그마도 합에 대한 기호야. 근데 SN보다는 조금 더 내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시그마라는 걸 쓰는 거야. 시그마라는 걸 쓰는 거고, 그랬을 때 밑에 있는 파트들은 뭐가 되는 거야? 시작이 되는 거고, 됐어요? 위에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끝이 될 거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규칙성을 갖고 있는 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시그마야. 그럼 다시 얘기해 볼까? 다시 얘기해 보게 되면 이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K 자리에 1, 2, 3 대입해서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여기에서 N까지 이렇게 대입해서 더해주세요 라는 얘기고, 따라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SN이 됩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바로 어떤 얘기냐면, 내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은 니네 문과를 가실 분들은요 아마 인생에서 요걸 보는 게 여기가 마지막이겠지만, 이과를 가셔가지고 미적분을 하실 분들은요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씌웁니다. 그게 급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미적분하게 나오고, 그 미적분에서는 항상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수능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지 과정이 뭐하다? 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항상 선생님 저 시그마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야? 나열해봐야. 도대체 뭘 나열해요? 얘를 나열하라고. 이렇게 얘가 나오면 K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해서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얘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들을 나열해서 표현을 해보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부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새끼 저 눈깔 봐. 아, 나 미치겠네. 아니
아니 18살 먹어가지고 눈이 썩은 동태 눈깔이면 개새끼야. 눈깔이 우리 할아버지 눈깔보다 더 안 좋아. 아씨. 이런 부분들이 나 이거 아는데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시작이야. 아는데 왜 못 풀어? 내가 여기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야 이게 원래 비장의 필살기 카드인데 라고 하면서 내가 질문 받디? 아니잖아. 내가 니네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아주면서도 다 똑같이 이런 것들 가지고 나열해보고 표현해보고 그리고 질문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네는 안 한 상태에서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표현이에요, 표현.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가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는 얘기야. SN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얘기했지. 시그마 K가 어디서부터? 1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AK라고 썼던 거잖아. 그치? 얘를 나열하면 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 근데 그 얘기를 가지고 좀 더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L이라는 게 1부터 N까지가 되면서 L이 됩니다 라고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어? 밑에 있는 시작되는 문자들은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거다. 시그마 n이 1서부터 n까지 an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따라서 위에 있는 문자와 아래 문자는 우리가 구분을 져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마찬가지 또 그럼 선생님 나는 이거 바꿀래요. 시그마 n이 1서부터요 k까지 an이 됩니다. 얘는요? 얘도 안 되는 겁니다. 되셨죠? 왜냐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K까지가 되기 때문에 AN까지에 대한 합이 아니라고요. 또한 얘는 이렇게 써셔도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시그마요 K가 1서부터 N까지 AN이 됩니다 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K 자리에다가 문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셔야 돼요. 문자의 위치를.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항의 번호라고 얘기했잖아. 항의 번호. 항의 번호가 항상 중요한 거야. 수열학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변해서 얘가 되는 거고 얘는 얘에 영향을 미치면 얘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K가 1부터 변하잖아. 그치? K가 1부터 변하는 건데 여기 K가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N이 총 몇 개? N개 더해지는 거야. 다른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뭐냐면,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AN이래요. 그럼 얘를, 미쳤어? 아니라고, 이 새끼야. AK래요. 그럼 얘를 다양하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지. 맞아? 오케이? 그럼 K가 2서부터 N까지의 AK래. 그럼 뭐 하면 돼? 첫째 항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왜? 두 번째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그럼 또 K가 1서부터 우리가 N 플러스 1까지 AK래. 그럼 뭐 하면 돼? 그래, 그 짓을 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왜? 얘가 아는 건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럼 또 시그마 아니가 K가 M서부터 N까지 AK래. 그럼 얘는 뭐가 되면 돼? 플러스 시그마 K가 1서부터 어디까지? M-1까지 AK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M부터 N번째까지 항이잖아. 그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가 있는데 M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래. 그럼 뭐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만 더해주면 어차피 똑같아지는 거야. 어떤 차이인 줄 알아? 됐어? 이제 그런 부분들로서도 우리가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확인을 하시라고. 확인을 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시그마 잘 봐야 돼. K가 0서부터 N-1이래. 됐어? 그럼 여기에 AK가 되면 뭐가 되면 돼요? 왜 안 돼? K에다 0 대입하면 되는 건데 그지가 쓰니까. 뭐 해주면 돼요? 얘를 빼주고요. 얘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 뭔 얘기인지 알아? 이런 비룡고 새끼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F0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Fn-1까지 되는 거니까 뭐가 되면 돼? 첫 1부터 n까지에 대한 더하는 거니까 뭐가 돼? 0하고 n항을 빼주고 더해주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알았다. 개새끼. 에휴. 됐지? 위에 그럼 똑같잖아요. 뭐지, 어딨어? 없어. 다시.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두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잖아.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첫째 항을 더해주고 마지막 n 플러스 1번째 항을 빼주면 되는 거야. 되니?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데 얘들아 좀 달리 생각을 해봐. 결국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는 거랑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A의 K 플러스 1이야 써줘도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뭔 개소리지 지금? 개소리 했어요? 미안해요. 다음 걸 여기다 써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써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나는 여기를 1부터 n 항까지라고 맞춰주고 싶은 거야. 됐냐? 1항부터 n항까지라고 맞춰주고 싶은 거라고. 그럼 얘는 뭐라 써주시면 되는 거야? ak라고 써도 되겠지? 그럼 얘가 되면 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잖아. 됐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되는 거야. 얘는 뭐야? 두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야. 그치? 여기를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표현을 하게 되면은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뭔가 더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뭐 해주면 돼? 빼주고 더 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그걸 한 번에 쓰고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K가 1번째 항부터 n번째 항이면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 4 대입한 거에서 n 플러스 1 대입한 걸 다 더해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식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줘도 된다는 얘기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표현을 니네가 연습을 안 하고 표현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만약에 2서부터요 뭐 10까지야. 2서부터 10까지 우리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어.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럼 대입을 해봐 머릿속으로. 이거 물론 이게 처음에 힘들면은 그냥 직접 대입해 보셔도 돼. 알겠지? 이거 어떻게든 날려가지고 풀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고.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돼? 1제곱, 3 대입하면 2제곱, 4 대입하면 3제곱이 되가 땡땡땡 어디까지? 9제곱까지 더해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를 바꿔주자. 어떻게? 시그마 K가 어디서부터? 1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 K제곱이 됩니다 라고 바꿔줄 수도 있는 거라고. 뭔 차이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면 골치가 좀 아파지는 거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좀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정말로요. 근데 이거 안 돼서 애들이 많이 망가져요. 진심이에요. 봐라. 시그마 K가 1서부터 만약에 N까지 A에 K 플러스 N이래. 그럼 얘는 뭐야? K도 있고 N이 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나열하시라고요. 나열이 뭐예요? A, N 플러스 1 플러스 A에 N 플러스 2 플러스 A에 N 플러스 3 플러스 땡땡땡 가서 어디 A에 2N까지 아니야?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쓰면 돼? 시그마 K가 어디서부터? 1서부터 2n까지 AK에서 시그마 K가 1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AK를 빼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이 표현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나열을 계속 해보면서 다른 표현으로 써보자라는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얘가 되면 시그마의 60% 해결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 니네가 시그마의 성질들이 헷갈리고 시그마의 계산이 헷갈려서 틀리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돼서 틀리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가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얘기해서 저희가 왜 그럴까요? 저희가 왜 1등급이 안 날까요? 내가 얘기한다고. 어머님은 대한민국 4% 어머님이십니까? 이렇게. 진짜요? 아니? 솔직히 옛날에 그랬어. 진짜 그랬어. 나 진짜 그랬어. 저도 4%인 적은 있지만 항상 4%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4%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머님. 4%가. 11%는 쉬운 줄 아세요? 11%는 어려운 거예요, 얘들. 생각을 좀 해봐요, 11%. 11%라고 하는 거는요, 뭐 100명 중에 40명이라고 생각하면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반이 2등까지예요. 한 반에 30명 계시면 3등까지요. 반에서 간단하게 보면 그게 11%예요.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야 1반에 수업 잘하는 누구야? 얘요 이렇게 꼽혀야 돼요. 그게 2등급이라고요. 3등급부터는 안 꼽혀요. 2등급까지는 꼽혀요. 얘 잘해? 엄청 잘해요. 그게 1등급이고요. 저 개새끼 괴물이에요. 이게 1등급이고요. 얘 말고는, 얘도 잘해요. 얘도 잘해요. 여기까지가 2등급이라고요. 남들한테 그게 보일 정도가 되는 게 2등급이야. 거꾸로, 그런 것도 있겠지? 야, 이 중에 제일 병신 누구야? 그게 9등급이고요. 그게 9등급이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야, 이번에 공부 누가 제일 열심히 하냐? 라고 했을 때, 쟤요, 쟤. 근데 걔가 항상 1등급이 아닐 수 있어요. 코로나 걸려 시험 못 봤어요. 야, 니 시험 못 보면 어떡하냐? 기말고사로 100%야? 100%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내가 알기로 80%인가 70%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대? 근데 평균으로 들어가. 미쳤냐? 평균이 무조건 5등급인데? 그렇게 나올 수 있대요. 이렇게 하면. 와.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누구 기준에? 이렇게 작년에 정규 작년 정규 1등이었는데 이번 중간 못 봤대? 얘가 쿨하디?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니?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애들은 엄마들이 울고 불고 난리지 애들이 울고 불고 난리는 별로 없어요. 애들도 못하는데. 울지 여기는. 근데 어중간한 애들이 더 울죠.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죠. 왜요? 청취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한숨. 왜요? 아니, 니네가 원하는 그거 아니에요? 청취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내신에서 내 밑이면 정시도 내는 편 아니에요? 아깝긴 하겠죠. 근데 걔들은요, 내가 얘기했잖아. 걔들은 회복이 빨라요. 솔직히 코로나 걸린 게 내 탓도 아니고, 그냥 걸렸다, 치자. 그래서 정말 내가, 씨발, 막 가면서 하면서 손을 놓지 않는다는 얘기야, 공부에서. 난 이번 생에 끝났어. 코로나 때문에. 씨발, 이게 맨날 전교 1등, 2등 하다가 이게 뭐야.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다고. 잠깐 그럴 수 있겠지. 사람인데 어떻게 안 그러겠냐. 사람인데. 근데 그 회복이 빨라요. 근데 그 회복을 못하는 애들이 이제 중간 계층에 있는 애들이 난 코로나가 걸려서 시험을 망쳤어. 근데 그래서 너네 코로나 걸리지도 말라고 하잖아. 시험 기간 동안. 그게 뭐냐면 평생 너의 핑계거리를 찾은 거야. 내가 결혼해서 아빠가 옛날에 고2 때 코로나 걸렸었거든? 그때 이러 내가 너무 못해. 원래 못했어. 그러다가 안 걸렸어도 못했고 코로나가 걸렸어도 못했어. 근데 그 핑계거리 항상 찾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핑계거리 찾는 거는 정말 불우한 짓을 하고 있는 짓이니까. 볼게요. 나 진짜 그건 나도 참 계속 고민됐었거든. 내가 왜냐면 너네 중에 걸릴까봐 걱정했어요. 걸렸잖아. 끝나고 누군지 얘기는 안 하는데 네. 코로나가 걸린 애들은 뭐 그렇다고 시험 기간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그건 다행이죠. 시험 기간에 걸려서 정말 내가 땅을 치고 정말 그 70%만 반영이 되면 기말 기준이 70%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기말 시험이 졸라 쉬우면요. 그래서 100점이 나오면요. 중간고사 안 봐도 1등급에 가까워져요. 그럼 그냥 다 5등급으로 넣으면 되겠네. 어? 맞잖아. 그렇다고 50 평균을 주자니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전교권에 있는 애들이 개망쳐요. 근데 물론 이건 이제 대학에서 반영을 해주겠지, 어느 정도? 근데 그거는 이제 서류에서 통과가 됐을 때에 대한 얘기고, 서류 자체가 떨어지면 끝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도 되게, 그렇다고 기말고사를 100% 넣자니? 이거 무조건 시험을 봤었어야 되는 건데. 무조건 봤었어야 되는 거야. 격리 조치를 해서라도. 그 짓을 안 하고. 에이구. 볼게요. 시그마에 대한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시그마에 대한 성질들은요, 너네가 여기를 많이 모르진 않거든요. 이거를 많이 모르진 않는데, 이건 이제 한두 번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쉽게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나열을 해보세요. 얘를 나열하면 뭐가 돼요? A1, A2, A3 땡땡땡 가가지고 AN까지 할 거고요. 얘를 나열하면 뭐가 되죠? B1, B2, B3 해가지고 땡땡땡 해서 뭐가 되는 거야? BN이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요, 여기를요, 더하거나 빼래요. 더하거나 빼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첫 번째 거에서 얘를 더하거나 빼고, 두 번째 거에서 얘를 더하거나 빼고, 세 번째 것끼리 더하거나 빼고, n번째 것끼리 더하거나 빼면 된다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 한 번에 쓸 수가 있고요. 한 번에 쓰게 되면 시그마 k가 1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첫 번째끼리 두 번째끼리 n번째끼리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드리면 뭐 이런 거겠지. 예를 들어드리면 시그마 k가 1서부터 뭐 n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빼기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k제곱에 플러스 k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각각을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지. 그럼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에는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k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 시그마 k가 1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k가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k 세제곱이 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이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네. 시그마 k가 1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k 플러스 1에다 뭐가 돼? k 세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단순해. 이걸 이렇게 바꾸면 애들 다 몰라. 대달은 2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리고 k. 아까랑 똑같은 거야. 아까랑. 요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애들이 모르니까 이건 어떡해요 막 이런단 말이야. 얘가 뭘로 바뀌면 돼? 시그마 k가 어디서부터? 1서부터 n까지 뭐?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바꿔놓으시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똑같은 표현이라고. 그 위에 있는 게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죠? k 플러스 1에다가 뭐가 되고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져서 결론적으로 뭐만 나오면 되는 거야? 시그마 k가 1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요. 됐어? 두 번째,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c 곱하기 ak래요. 이렇게. 우리 나열해 볼까? 나열하면 뭐가 되니? CA1 플러스 CA2 플러스 땡땡땡 가서 뭐가 되는 거야? CAN까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뭘로 묶어낼 수 있는 거야? C로 묶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C로 묶어내면 뭐가 돼? C 곱하기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AK가 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따라서 연관이 없는 문자는 앞으로 빼도 된다. 연관이 있다 없다에 대한 차이는 뭐가 되는 거다? 연관이 있다 없다의 차이는 K가 들어간 문자에 대해서만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K가 안 들어가면 무조건 밖으로 빼셔도 상관이 없단다. 그러면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N 곱하기 AK가 됐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얘는 N 곱하기 시그마 K가 1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AK라고 써주셔도 무관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K 곱하기 AK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돼요? 안 돼요. K 곱하기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AK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요에 대한 얘기 내가 이따가 해줄 거거든? 하지 좀 마라. 부탁 좀 하자. 내 혈압 관리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서 또 요짓도 좀 안 했으면 좋겠네? 시그마 K가 역시 그건 아니야. 선생님 봐요. K 곱하기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A, 제발 부탁이다. 혈압 상승시키지 말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안 되는 걸 왜 어떻게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야? 안 된다니까. 뭔지 알겠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되게끔 하려고 하는 그 너의 의지는 알겠는데 안 된다고. 여태까지 수백 년 동안 이 수학도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다들 되겠지? 이 빌어먹을 생각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반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입니다.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만약에 C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럼 얘는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는 처음에는 연습이니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C 플러스 0 곱하기 K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어차피 얘가 C잖아요. 그러면 K에다가 1, 2, 너네 봐. 나중에 있잖아. 한 1, 2주 지난 다음에 씨발 아직도 C가 먹고 어려워요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내가 지금 한 강의를 딱 돌려보면은 뭐야 다 했던 내용이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요 짓을 네가 하고 있을 거야. 근데 혈압에 대해서 K에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5 대입하고 6 대입하고 땡땡땡 대입하다 뭐야? 개시? 개새끼 이런 줄 알았네. 나열해봐 뭐가 돼?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땡땡땡 해서 뭐가 돼? C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C가 N번 더해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됐어?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 0인 거. 등비 수열이라겠지. 등비가 등비 수열 때 한 거야. 등비 수열 때 R이 1이면요 라고 한 게 이거야. 아이고. 얘는 뭐가 되면? N 뭐 돼요? N제곱.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 N제곱으로 나오는 형태가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게 다시 얘기를 해주겠지만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2K-1 홀수들의 합은 항상 제곱수예요. 1이면 1의 제곱이죠. 1 더하기 3이면 2의 제곱, 1 더하기 3 더하기 5면 3의 제곱.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요거는 나중 됐을 때 이거 시그마 계산하는 방법이 나올 거야. 나올 건데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암기하시고 짝수들은 그럼 왜 안 해요? 짝수들은 안 하셔도 돼요. 알겠지?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암기하는 걸로 합시다. n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형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형태. 됐지? 그럼 물어볼게. 야, 봐봐.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K분의 1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열. 나열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플러스 땡땡땡 가서 n분의 1까지요.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안 되는 거니까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부탁 좀 하자. 진심으로. 제발 부탁인데 유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유짓거리 좀 안 해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니까. 그럼 어떡해요? 그 어떻게든 이따 알려줄게요. 그리고 안 나와요. 그럼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겠죠. 다시 얘기할까요? 꼭 요지랄로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밑에 거 위에 거 이러면서요. 하지 좀 마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니? 하지 말고 그냥 내비두세요. 그냥 이거는요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는 이것까지만 이해 끝이에요.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내 미친놈아! 요짓거리를 하시는 분하고 요짓거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요짓거리 하냐면은 잘못된 선행을 하셔가지고 리미트는 얘가 되거든요. 리미트는 이게 가능해요. 나누어서 리미트를 할 수가 있고 나눠서 리미트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서 헷갈려서 요지를 하지 마시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더하는 건 무조건 뭐밖에 안 돼? 시그마는 더하는 거 빼는 거밖에 안 됩니다 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죠.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하다가 말았는데 성적이 나오면 몇 점에 대한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좀 마. 아니야, 그 얘기는 좀 그렇다. 흔들려도 되는데 그날만 알겠지? 그날만 부탁 좀 하자. 이건 솔직히 좀 내가 오버한 것 같고 흔들릴 수 있지. 근데 그날만 흔들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시그마는 특별하게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 이 계산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계산법에 대해서. 이 계산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총 계산법은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요. 세 가지가 있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계산법 그러면 여기가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K제곱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K세제곱까지 맞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K라고 하지 마시고 책에 K라고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등차와 등비라고 좀 나누세요. 이렇게 등차하고 등비에 대한 계산 방법은 앞에서 했던 거거든요. 앞에서 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K라고 외워주지 마시고 좀 제발 그 밑에 있는 등비도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데 자꾸 외운단 말이야. 외워주지 마시고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야. 계산을 다시 얘기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부분에 나와 있는 게 N의, K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잖아. 그럼 얘는 무슨 세열이 되는 거야? 등차 세열이야. 그럼 뭐 하면 돼? 2분의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에다가 평균을 구하신 다음에 N이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오케이? 2분의 N은 N 플러스 1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등차 세열이구나. 그럼 등차 세열이면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무슨 세열이야? 등비 세열이야. 그럼 모르겠어요. 그럼 나열해봐. R제곱, R세제곱, R4제곱, 땡땡땡, R의 N제곱까지에 대한 합이잖아. 그지? 그럼 공비가 얼마가 돼? R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되면 돼? R-1분의 첫 점이 얼마야? R에다가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됐어요? 됐어? 얘를 제발 외우실 때 어떻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라고 좀 외우셔서 좀 틀리거나 헷갈리는 일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글로 외우라는 얘기요. 문자로 외우지 마시고. 왜냐면 얘 바뀔 수 있다는 말이야. 바뀔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봐라.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 B, K, R에 K-1제곱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됐어요? 그럼 공비가 얼마가 되는 거야? R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으면 뭐가 돼요? 공비가 얼마가 돼요? BR이 되는 거라고. BR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BR-1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은 1 대입하면 되잖아.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A가 될 거고. 됐어요? A가 될 거고, 공비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이걸 다 외울 거야? 아니잖아. 뭔 얘기인지 알아? 이거 표현이 어마무지하고 무궁무진하게 많을 텐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등차 등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나온다. 선생님 저는 이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꼭 이런다니까. 앞에서 등차 등비를 했잖아. 그 등차 등비에 대한 세열의 합을 구하라는 건데 그걸 못 구한대. 나열을 안 해봤다는 얘기야. 내가 이 시그마가 어떤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나열해보는 거야. 나열을 해보고 등차구나, 등비구나, 이건 등차 등비가 아니네, 이런 거 파악만 하시면 되고, 등차 등비가 아닌 것들은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 거야.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라고.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외워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밑에 있는 거 외우는 건 어렵지가 않을 거라고. 왜냐면 위에 있는 거에 대한 걸 제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어? 두 번째 있는 거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 거야. 외워주셔야 되는 건데 얘를 증명까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증명을 해줄 건데 이 증명은요, 두 가지로서 증명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곱셈 공식을 이용한 증명. 두 번째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인한 증명. 근데 대부분은 수학적 귀납법으로만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너네 교과서가 출판사가 어디든 관계없이 항상 얘는 곱셈 공식을 이용한 증명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말고사 서술형의 통으로 증명이 나올 수 있어요. 외우면 죽어요. 알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을 이용한 증명이거든요. 그럼 선생님 이걸 증명을 하면 되는데 그럼 난 수학적 귀납법 그냥 증명할래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항상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라고 시험 문제 출제를 해요. 근데 나는 그걸 못하고 수학적 귀납법으로는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감점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둘 다 아셔야 돼요. 곱셈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아셔야 되고, 어떤 곱셈 공식을 가지고 얘기할 거냐면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뭐가 되지? K 세제곱에 플러스 3K 제곱에 3K에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K에다가 1을 대입해보는 거야. 1을 대입하면 뭐가 돼? 8. 꺼지세요. 1의 세제곱에다가 전 계산을 못해서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2 대입하면요. 2. 3의 제곱, 세제곱에다가 2의 세제곱에다가 3 곱하기 2의 제곱에다가 3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래서 3을 대입하면요. 4의 세제곱에다가 3의 세제곱에다가 3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땡땡땡. 그래서 K 자리에 N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N 플러스 1의 세제곱에다가 N 세제곱에다가 3N 제곱에다가 3N에다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얘를 싹 다 더해주게 되면요. 얘가 이렇게 사라져요. 됐니? 그럼 왼쪽에 남는 거 뭐만 남아요?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남고요. 세로로 더해주시면 여기부터 더하는 거니까 1이 남을 거고요. 얘는 뭐가 되죠? 3으로 묶어가 되면은 1제곱에 2제곱에 땡땡땡 가서 n제곱까지가 될 거고, 또 여기도 3으로 묶어서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가서 n이 될 거고, 1 총 몇 개? n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됐어? 나는 얘가 내가 알고자 하는 값이지, 얘는 내가 알고 있는 값이고. 오케이? 따라서 내가 알고자 하는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넘겨주시게 되면 3 곱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이 될 거고, 걔를 다 넘겨주시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될 거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N이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된다는 거가 되겠지. 그럼 얘를 통분하시면 2분의 전개할 거야. 뭐가 돼? 2n 세제곱 플러스 6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n의 n 플러스 1까지가 될 거야. 됐죠? 없어지고 없어져요. 정리합시다. 2분의 뭐가 돼요? 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대로 살아남을 거고요. 6n제곱하고요. 마이너스 3n제곱이래요.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 3n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n이니까 플러스 뭐가 돼요? n이 되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시게 되면 2분의 n으로 묶어서 뭐가 돼?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얘가 뒤에 게 인수분해가 돼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따라서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아,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k제곱이라는 값은 3으로 나눠주시면 뭐가 돼?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증명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증명을 해줘야 돼. 됐어요? 그래서 일일이 나열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누적해서 점점점 나눕니다 라고 해서 어려운 말로 이제 축합 연립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축합 연립을 한다는 거야. 그런 용어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만약에 야 얘도 증명하려고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얘가 교육과정 외거든요.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얘는 증명하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얘를 만약에 증명하고 만약에 나온다! 그럼 뭐라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2차를 증명하기 위해서 몇 차를 썼지? 3차를 썼지? 그럼 얘는 뭘 쓰면 되는 거야? 4차를 쓰면 되는 거야. 뭐가 돼? 4 8 틀린 줄 알았네, 씨. 얘를 이용해서 똑같이 1을 대입해서 쓱쓱쓱쓱 지워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건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오겠 미친놈아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다. 알겠냐? 근데 정말 1%도 안 되는 확률로 얘를 뚫어낸다. 그러면은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교과서에서도요. 얘는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나오고 얘는 이걸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똑같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나와 있거든요. k 플러스 1의 4제곱을 이용하고 똑같다. 이렇게 나오거든.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명심하시면 돼요. 오케이? 야, 나는 니네 눈을 보니까 내가 졸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 나갈 거예요. 여기 파트 때문에 애들이 어려워해요. 시그마를. 여기 파트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표현이라고 제가 적을 거예요. 다양한 표현이라는 건 무슨 소리가 될까? 다양한 표현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러한 계산하는 과정 이외들도 계산이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 부분은 그럼 왜 안 해요? 그 부분들은 앞에서 우리가 벌써 다 언급이 되었던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접목시키는 활용 파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 뿐이야. 그 문제가 띡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분수에 대한 표현이야. 분수. 우리는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분수는 선생님 죽었다 깨어나서 계산에 대한 공식이 없다면서요. 맞아. 계산에 대한 공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분수에 대한 표현은요 정확하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 아까 첫 번째에서 했었지? 더하거나 뺐을 때 성질을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뭐가 가능한 인수분해가 가능하여 분수의 표현을 없애는 형태가 있어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분수 형태를 없애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분 분수예요.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우죠. 유리식에서 부분 분수의 분해라는 걸 외웁니다. 이 부분 분수를 이용한 표현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분 분수를 또 모르고 있으니 부분 분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부분 분수라는 건 뭐야?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바꾸는 거야. 어떤 식에 대한 표현인 거냐면 a 곱하기 b분의 c 라는 이러한 분수의 표현을 바꾸고자 하는데, 그 분수의 표현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야? b-a분의 c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입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또 3개짜리도 간혹가다 나오니까 3개짜리도 해주시게 되면 c-a분의 d에다가 a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이 됩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왜 그렇게 돼요 하면은 뒤에 거 통분해버리시면 똑같다라는 게 나와. 근데 이건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좀 더 편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되겠지. 시그마 k가 1서부터 예를 들어서 10까지입니다. 근데 k에다가 k 플러스 1분의 1은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런 형태로 n이라고 바꿀까? 그럼 얘는 어떻게 좀 되는 거야? 시그마는 계산 아직 안 한 거야. 이렇게 계산 아직 안 했고, 이 안에 있는 것만 바꿔주면 뭐가 되는 거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일 거야. 1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됐니? 그러면은 얘를 각각 해주시면 얘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n분의 1. 얘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까지 합이니까 그걸 빼주시면 뭐만 남아?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해서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만약에 여기가 2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를 앞으로 빼내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요. k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1입니다. 이렇게요. 그 마찬가지 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뒤에까지 앞에 거 빼면 뭐가 돼? 2분의 1이 나오면서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얘는 졸라게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
나중 돼서 많이 정말 쓰이네. 이제 진짜 이건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러면 2분의 1로 묶어 놓으신 다음에 뭐가 돼? 1분의 1부터 2분의 1, n분의 1까지. 근데 얘는 3분의 1부터 가는 거잖아. 따라서 1 남고 2분의 1도 남지? 앞에서 플러스가 2개 남았으면 뒤에서도 뭐만 나오면 돼? 마이너스가 2개 나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요. 됐어요? 그 분수에 대한 형태에 대한 표현은 이런 겁니다. 알겠죠? 빼먹었어요. 아니, 해줄 거면 아까 고민하고 있어요. 나올 가능성이요 5% 이하예요. 그러니까 나온 적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잖아요. 나오는 것만 해야 된다고. 근데 여태까지 이거 나온 학교가 제가 봤을 때 한 3-4 학교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학교가 좀 공부를 굉장히 좀 많이 시키고 잘하는 학교거든요. 못하겠으면 잊으시란 얘기죠. 1부터 n까지. 이건 지금 내가 생각나는 걸 쓰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알겠죠? 틀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빼는 형태에서 뭐가 사라지는 거죠? K가 사라져야 돼요. 눈이 반짝반짝하는 새끼가 하나 있네요. K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요, 빼는 형태에서 K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케이? K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얘를요, 억지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안 되잖아요. 분자가 1이 아니라 바뀌어요. 그래서 A, B 값을 찾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통분해서. 미적분해서 나오는 거예요. 미적분해서. 제가 옛날에 해드렸어요. 그럼 뭐해? 기본적인 걸 못 푸는데 이거 한다고. 그 미적분해서 했던 거니까 3a-2b의 값이 0이 되면 얘에서 이렇게 곱하고 얘에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a-b의 값이 1이 됩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a, b 값을 찾으시면 돼요. 됐어? 근데 이거는 나온 적이 극히 드무니까 그냥 소개만 시켜드리고 지울게요. 무조건 K가 사라질 거예요. 알겠지? 두 번째. 사라질. 근데 2시간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다 한 거야, 씨발, 이거. 뭐 새로운 거라는 것도 아니고. 무리식이에요. 무리식이 나오면 뭐 하면 돼요? 유리화를 하시면 돼요. 유리화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럼 유리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라고 쓰시면 되겠죠? 유리하는 뭐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됐어요? 선생님 루트 들어간 건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얘는 나열하시면 돼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루트 n 플러스 1까지 빼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1부터
루트 2에서 땡땡땡 가서 루트 n까지를 빼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남는 건 뒤에 거 하나 남고 앞에 거 하나 남는 거야. 그래서 얘 멀리 있는 게 앞으로 다 당겨진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망원급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망원경이야.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당긴다는 얘기잖아. 맨 뒤에 있는 거하고 맨 앞에 있는 걸 주르륵 다 없어져 당긴다는 얘기인데 그런 용어조차도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로그로 표현된 거예요. 로그로 표현돼요. 근데 이 로그로 표현되는 과정이요. 로그로 표현된 과정이 총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분수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수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나오든 간에 관계는 없고요. 얘는 그냥 어차피 뭘 이용한 거냐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돼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만 해줄 수 있으면 끝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세 가지로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리미트 k가 1서부터 n까지 로그 n분의 n 플러스 k분의 k 플러스 1이에요. 나이란 뭐가 될까? 로그 1분의 2 플러스 로그 2분의 3 플러스 땡땡땡 가서 로그 n분의 n 플러스 1일 거니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 뭐 하는 거야? 곱하게 되겠지? 도대체 로그 성질도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 곱하게 되면 얘는 뭐가 남아? 로그 n 플러스 1만 남는 이러한 형태로서 분수식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로그 2의 k제곱이 됩니다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뭐가 되면 돼? 로그 2 플러스 로그 2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가서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n제곱이 되겠지? 그럼 로그의 특성, 성질상 뭐 하면 되는 거고 진수 길이를 뭐 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곱해버리면 로그 2에다가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n까지 나오는 거야. 얘를 우리가 앞으로 빼서 쓸 수 있겠지? 그럼 앞으로 빼서 쓰게 되면 로그인이 이렇게 남을 거고 1부터 n까지 합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표현만 할 줄 알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 천의 약수. 천의 약수라고 있어. 천의 약수가 몇 개일까? 7개. 중신 아니면 10의 10의 세제곱인 거고. 6개. 16개. 그냥 닥쳐! 16개가 나올 거야. 그지? 16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16개에 대한 약수를 1부터 2라고 해서 땡땡땡 가서 A의 16개라고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그마 K가 1서부터 16까지 로그 A의 K라고 쓸 수도 있겠지. 그럼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로그 A1, 로그 A2, 로그 A3를 다 곱하는 거잖아. 그치? 진수끼리. 그럼 결론은 로그에다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천의 약수의 곱이야. 열렸을 때 어떻게 더 곱해요? 라고 멍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학교 1학년 때도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한다. 합곱. 그치? 곱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2의 0제곱 곱하기 5의 0제곱이 가장 작은 약수 얼마? 1이 될 거야. 그 다음은 2의 1제곱 곱하기 5의 0제곱이 2가 그 다음 작은 약수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간다면 가장 큰 약수는 뭐가 될 것이고 2의 3제곱에다가 5의 3제곱이 얼마 될 거고 1000이라는 약수가 될 거고 그보다 조금 작은 약수는 뭐가 될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얼마? 500이라는 약수가 될 거야. 됐어? 그러면 어차피 곱하는 건 순서와 상관없으니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 곱하면 얼마 되는 거야? 1000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면 돼?
1000의 몇 제곱이야? 16개인 약수가 2개씩 짝지는 거잖아. 몇 개? 8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얼마? 1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와우! 빨리 지웠어. 24라고 써주시면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되니 얘가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고 4번부터 어려운 걸로 갈 거야.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걔 안 들어주는 거 알지? 뭐 제일 싫어하는 거 알죠? 뭘 싫어해요?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 하는 거 저를 싫어한다고요. 이건 영어 감상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쓰셔야 돼요. 정말 수업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쓰시면 정말 일주일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달라짐을 느껴요. 내가 절대적으로 니한테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 뭐야? 쓰면서 듣지 마세요. 왜요? 안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제가 안 되는 것도 알고요. 너네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받아쓰기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럼 딱 쓴 걸 딱 보고 씨발 오늘 공부 좀 했네 뿌듯하군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뭐야? 호구. 그러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바로바로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조금 길어져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반드시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시그마에 대한 표현입니다. 시그마에 대한 표현. 만약에 내가 진짜 요즘에 내가 시그마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는 간단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백지를 펴세요. 오늘 수업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롭게 쭉 써보세요. 다 쓸 수 있다.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도 예시 빠짐없이. 순서가 꼬인다. 뭘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빠진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야. 오케이? 바로 어떤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2분의 1 플러스 n에다가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n에다가 땡땡땡 가가지고 2분의 2n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시그마로.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될까? 여기 있는 2n이라는 것 자체가 n 플러스 n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멍청하지 않은 이상 여기가 n 플러스 n 돼서 이렇게 약분돼서 n이라고 써주지 않은 이유는 얘를 나누라고 너네한테 힌트를 준 걸 거야. 그치? 그럼 변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뭐가 변하고 있죠? 앞에 있는 요 숫자들이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를? 2분의 플러스 n까지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뭐를 어떻게 변해요? 시그마가 k가 어디서부터? 1서부터 n까지 변하니 여기에다 k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k가 1부터 n까지 변하는 것들에 대한 합에 대한 기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을 앞으로 빼시고 시그마 k가 어디서부터? 1서부터 n까지 k 플러스 n이 되는 거잖아. 그지? 됐어요? 물어볼게. 이게 계산 어떻게 해요? 얘를 하나씩 나눠서 계산을 하는 빌어먹을 형태를 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요? 뭐예요? K에 관한 1차식이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게.
2분의 첫 번째 항에다가 마지막 항을 곱해서 거기에 항의 개수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수를 모르는 거야. 그 등차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등차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 그런 짓들을 안 할 수 있죠.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깨져서 시그마가 깨지는 거지. 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오래 걸리지, 이 새끼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바로 뭐가 되냐면, 뭐가 변하고 있죠? 다 변하고 있어요. 맞아요. 앞에 있는 거는요, 1, 2, 3, n까지 변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거는요, n, n-1, n-2, 그래서 1까지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쓸 때, 요 앞에 있는 걸 변한다고 생각해서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k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1 대입하고 2 대입하는 거니까 하나씩 늘고 있는 거겠지? 됐어? 근데 우리가 줄어드는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줄어드는 것들은 우리가 가르친 적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야 되는 거냐면 곱해지는 두 개의 숫자의 규칙성을 보는 거야. 그럼 두 개에 대한 숫자를 모았더니 뭐 했더니? 더했더니 뭐가 되지? n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여기 있는 숫자고 여기 있는 숫자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오면 되는 거야? n 플러스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요. 됐어?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돼. 어떻게 확인을 해보면 될까? 대입해봐. 1 대입은 뭐가 돼? 1 n 2 대입하면 2 n-1 3 대입하면 3 n-2 n 대입하면 n 1 됐어? 얘를 계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k에다가 n 플러스 1이 되고 빼기 시그마 k가 1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k 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럼 얘도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고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뭐가 되면 돼? 등차수열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응? 확실하게 알겠니?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럼 표현을 하는 거의 가장 첫 번째는 뭐야? 표현하는 것들의 가장 첫 번째는 뭐가 변하는지, 나열돼 있다고 병신아. 뭐가 변하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 변하는 것들을 가지고 각각 다른 색깔로 표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나눠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되는데 바로 뭐냐면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k 곱하기 ak의 형태야. 되니? 얘를 나열해서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나열하게 되면 a1 플러스 2a2 플러스 3a3 플러스 땡땡땡 가서 nan 이렇게 형태로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 이런 형태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뭐 할 수 없다? 나눠서 하지 말거라. 그리고 k를 앞으로 뺄 수도 없단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이렇게 되게 특이한 모양은 풀이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한두 번만 연습하면 헷갈리지가 않아. 바로 뭐 하시면 되는 거야? 치환을 하시면 되는 거야. 치환을. 근데 뭐를 치환할 거냐면 k 곱하기 a의 k라는 요 안에 있는 요만큼에 대한 것들을 bk라고 치환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써주시면 이렇게 된다.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bk라고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지?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땡땡땡 가서 bn까지에 대한 합이 되는 거니까 결론은 뭐가 돼? sn이 되는 거야. 됐어? 우리 sn을 알았네? sn을 알았으니까 뭘 구할 수가 있고?
SN을 알았으니까 n-1을 대입한 다음에 그걸 빼주게 되면 bn이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 근데 bn은 뭐야? n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뭐가 돼? n 곱하기 an이 되는 거야. 됐어? 다시 돌려놔야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뭐가 되면 돼? 따라서 an은 외우지 말고 하는 과정을 알아야 돼. n분의 sn-s의 n-1이 됩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 A2 더하기 땡땡땡 가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뭐 NaN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인데요. 얘가요. N제곱이에요. 라고 얘기했어. 돼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라고? 얘를 표현을 하자고. 어떻게?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K 곱하기 AK가 되는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을 치환하면 어떻게 치환하면 되는 거고, 시그마 K가 1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BK라고 치환하시면 되는 거고, 그 값이 N제곱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SN이 나온 거야. 그치? SN-를 구하는 빌어먹을 짓을 하지 마시고, 합이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럼 B에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닥쳐! 등차 수열. N제곱의 개수의 2배를 해주면 공차. 얼마야? 2n-1. 됐어?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지? 뭘 취하는 거야? 얘를 취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n 곱하기 an의 값이랑 똑같아지겠지. 따라서 an에 대한 값은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2n-1이 됩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고 했어. 아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6번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너무 좁으니까요. 6번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정리할 거예요. 제기를 내가 이상했어. 왜 시간이 남지? 나한테 어떻게 나랑 똑같은 걸 알고 있지? 말면서 얘는 그건 아니? 내가 되게 불우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치 불우했지 시발. 병 모아다가 팔았었어요. 알아요? 옛날에? 지금도 팔긴 하죠. 공병? 공병. 어? 뭐래? 6번 보시죠. 고배 형태로 표현된 시그마예요. 고배 형태로 표현된 시그마거든요. 고배 형태로 표현됐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연속적으로 표현됐다는 얘기야. 절대로 곱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곱으로 얘기하고 곱의 형태라고 얘기한 거야. 절대 곱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연속적으로 표현된 시그마라는 얘기야. 근데 그걸 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애들이 그런 거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곱의 형태로 표현된 시그마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냥 천천히 계산을 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나열을 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나열을 해가지고.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분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건지는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알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식으로서 얘기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가 있고 시그마 L이 1서부터 K까지 L이라고 있어요. 그럼 얘는 곱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안에 있는 걸 계산해 주면 뭐가 될까?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 돼서 됐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표현해 주시면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2분의 k제곱에다가 플러스 k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로 묶어 놓고 시그마 k가 1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k제곱과 플러스 시그마 k가 어디서부터? 1서부터 n까지 k로서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얘가 계산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나올 때 있지.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변해요. 시그마 l이요. k서부터 n까지라고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여기에 l분의 1이래요. 이렇게요. 됐어? 얘는 계산이 안 돼요. 왜? 이 안에 있는 계산도 안 될 뿐더러 두 번째는 얘가 변하는 거야. 여기에 의해서. 됐어? 그런 경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나열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잘 봐. 여기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둘 거야. 여기에 의미를 두시면 시그마 LEN부터 L분의 1 시그마 LEN부터 N까지 L분의 1 땡땡땡 가서 시그마 LE부터 N분의 L분의 1 이렇게 안에 있는 게 정리가 될 건데 K가 1부터 N까지 변하지. 여기 있는 K가 변할 거라고. 1, 2 그래서 어디까지? N까지 변할 거란 얘기야. 요 안에 있는 내용이야. 요 안에 있는 내용. 요 내용이 요 안에 있는 내용. 됐어요? 그런다면서 이것도 계산을 못 하잖아요 라고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야? 나열을 하시면 뭐가 되는 거야? 1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3분의 1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L분의 1까지가 될 거고 얘를 나열하시면 뭐가 되는 거지? 2분의 1에다가 3분의 1에다가 땡땡땡 L분의 1이 될 거고 3부터 n까지가 되면은 3분의 1부터 땡땡땡 가서 어디까지? n분의 1일 거고 맨 마지막에 뭐가 되면 되는 거야? n분의 1만 나오면 되는 거야. 됐니? 얘를 다 싹 다 더해 주시면 세로로 더해 주시면 뭐가 돼요? 다 1이 되기 때문에 총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n이 됩니다 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됐어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형태에서 계산이 가능하고 어떤 형태에서 나열하는지 보여?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이 변하면 나열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이 숫자로 나오면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안에 것부터 천천히 하나씩. 됐니? 다음부터 7번째는요. 몇 급수, 이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몇 급수는 이제 이 표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서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몇 급수라는 게 뭐냐면 급수는 더한다라는 얘기고요. 수를 더한다라는 걸 너네가 있잖아.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급수라는 거는 수를 더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몇이라는 거는 겹쳐있는 수열이라는 얘기야. 원래 겹칠 몇자를 쓰거든요. 몇 급수라는 거는 뭐냐 하면 등차 수열하고요. 등비 수열의 곱으로 표현된 수열이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로 표현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란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야.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가 되는데 얘를 계산을 할 거야. 근데 이거 계산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근데 특별하게 AK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그리고 BK는요. 등비 수열을 이뤄요. 그러니까 등차와 등비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열의 합이야. 등차와 등비로 이루어진 곱으로 이루어진 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모양은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풀이법이 정해진 거야. 풀이법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공비를 곱한 후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잘 생각해봐. 잘 봐. 얘를 나열을 해보게 되면요.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가 되는 거니까 나열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SN이라고 해놓고 나열하게 되면은
A1, B1 맞아? 플러스 A2, B2 플러스 땡땡땡 가서 AN, BN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 공비를 곱하면 어차피 등비수열이니까 공비가 존재할 거 아니냐. 공비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뭐가 되지? A1, B2. A1, B2가 돼버려요. 됐어요? 얘가 일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일로 가서 뭐가 되지? 하나만 더 쓸까? A3, B3 플러스 땡땡땡 가가지고 A의 n-1에 B의 n-1 플러스 B, A의 n, Bn AN, Bn. 그럼 얘가 R이 곱해지면 뭐가 되는 거야? A2, B3가 될 거야. 땡땡땡 가서 A의 n-2에 B의 n-1일 거고 A n-1에 Bn이 될 거고 AN에 Bn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요. 마치 등비수열 합을 구하는 공식의 유도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등비수열 합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버리시게 되면요. 됐을까? 빼버리게 되면 여기는요 1-R에다가 SN이 돼버리고 얘 남을 거고요. 맨 뒤에 있는 거 남겠죠. 그치? 이 가운데 게 계산이 있는데 이거에서 이거를 빼고 이거에서 이거를 빼고 이거에서 이걸 빼버리고 이거에서 이걸 빼버리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A2 빼기 A1이 뭐예요? D. A3 빼기 A2가 다 D가 돼요. 그래서 B2 플러스 B3 플러스 땡땡땡 가서 BN까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뭐에 대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인 거야. 됐어요? 이런 형태로 써도 우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짜증나고 복잡하고 열받겠죠. 근데 실제로 계산, 지금 이거 문자가 많아서 그런데 실제로 계산하면 깔끔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4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의 세제곱 플러스 4 곱하기 2의 4제곱 땡땡땡 10 곱하기 2의 10제곱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되는 거라고? 얘를 S라고 생각을 하면 ES. 2S를 구하면 뭐가 되는 거지? 1 곱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2의 세제곱 3 곱하기 2의 4제곱 플러스 땡땡땡 가서 9 곱하기 2의 10제곱에 플러스 10 곱하기 2의 11제곱이 되잖아. 위에서 아래 걸 뭐 해주면 돼? 네. 빼면 되는 거야.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주시게 되면 뭐가 남죠? 마이너스 S만 남을 거고요. 2가 남을 거고요. 맨 뒤에 있는 거 뭐?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11제곱이 남을 거야. 그치? 이거 제곱 빼면 뭐 2의 제곱 묶고 2의 제곱 묶고 2의 제곱 묶으면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 되는 거니까 다 뭐가 될 거고 1이 될 거고 여기하고 땡땡땡 가해서 여기까지만 더해 주시면 되겠지. 됐어? 그럼 얘를 S는 이라고 써주시게 되면 10 곱하기 2의 11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런 형태로.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몇 급수인데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시그마가 끝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그마는 계산 단원이 아니라 표현을 하는 단원이에요. 새로운 표현 방법을 배우는 단원.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 등차 등비 수열을 했었어요. 그죠? 등차 등비 수열을 했었고 등비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일반항 맞지? 두 번째 등비 중항 세 번째 등비 수열의 합 그리고 네 번째 Sn과 An 간의 관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직도 안 썼네요. 얼른 쓰세요.
이 부분, 아직도 안 되냐. 이 부분합이라는 거를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한 번 더. 나중에 미적분에서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 그때 얘기한 부분합과 지금 얘기한 부분합은 다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미적분에서 바라보는 부분합하고는 달라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미적분에서는 뭘 하냐면은, 우리 여기는 1부터 n까지만 더하잖아. 근데 미적분에서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야. 계속해서 더하게 되면 어디에 가까워지겠니? 라고 해서 그거를 무한급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더할 거잖아. 그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것들은 무한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일부분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미적분은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한급수에서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분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부분합은 뭐냐면 항의 개수가 일정한 항의 개수가 아직도 안 썼니? 항의 개수가 일정한 수열의 합이라고 적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항의 개수가 일정한 수열의 합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에 대한 값이 m이 됩니다 라고 나왔어. 그랬을 때 A4 플러스 A5 플러스 A6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 수열이 이거 분명히 얘기했다. 이거 지금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저번 시간에 못한 거, 이거 저번 시간 거에 있는 거 적어놔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열은 뭐하고 뭐밖에 모르는 거야? 등차와 등비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면 또는 등비 수열이라면 기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라면 여기 있는 차이가 얼마야? 3. 여기 있는 차이가 얼마야? 3. 여기 있는 차이가 얼마야?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3D, 3D, 3D를 더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등차 수열일 경우에는 m에다가 9D를 더해주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야. 뭔 얘기 될까? 그럼 만약에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등비 수열 네? 죽으려는데 끄덕인 거야? 그럼 죽어야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를 곱한 거야? R세제곱, R세제곱, R세제곱을 곱한 거니까 얘를 R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밑에 있는 건 묶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R세제곱을 3번 더하거나 곱하는 형태가 아니라 R세제곱을 묶어내게 되면 위의 형태가 똑같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서 찾아본다는 형태가 우리가 바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부분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되니? 이걸 토대로서 우리가 어떤 사태를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야. A의 1 플러스 A A4 플러스 A5 플러스 A6에다가 빼기 A1 플러스 A2 플러스 A3를 하게 되면 뭐만 남는다는 결론이야? 9D가 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에다가 여기 있는 것들은 A4에다가 A5에다가 A6를 나눠주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R세제곱이 됩니다 라는 형태로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한 항의 개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바로 어떤 얘기냐면 얘가 3개의 항이면 얘도 3개의 항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2개인데 얘가 3개, 또는 얘가 5개인데 얘가 4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더하는 항의 개수가 일정한 수열의 합들에 대한 연관성으로서 부분적인 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이것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겠지. A1 플러스 A2 플러스 땡땡땡 가서 A의 N 번째 항을 우리가 SN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A의 N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가서 A의 EN까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뭐라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두 가지로 놓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었다면 각각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 거니까? N이 되는 거니까 D가 몇 번씩 더해진 거야? ND, ND, ND가 되는 거니까 SN에다가 뭘 더해주면 되는 거야? ND를 N번 더해주면 되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확인만 해. 만약에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 되면 얘하고 여기까지 얼마? 아래 n제곱, 아래 n제곱, 아래 n제곱이 되는 거니까 SN으로서 우리가 아래 n제곱을 묶어버리면 이러한 형태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봐. 하나 더 있어.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뭐지? 공식에서 막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 될 수 있으면 공식에 대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표현들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얘를 공식으로 표현하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소리야. 얘를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다. 얘를 R-1분의 첫째 항 A에다가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위에는 건 R-1분의 첫째 항 AR의 세제곱에다가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약분되죠. 약분되고요. A가 약분돼서 R 세제곱이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알겠니? 항들에 대한 번호에 대한 연관성으로서 항상 생각을 하라고 제가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서만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등비수열에서 좀 지랄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등비수열에서 어떤 지랄 같은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A의 1 플러스 A의 2 플러스 A의 3 플러스 땡땡땡 가서요. 얘가 A의 N까지에 대한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S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1분의 1 플러스 A2분의 1 플러스 A3분의 1 플러스 땡땡땡 가서 얘는 A의 N분의 1이 됐을 때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 또 병신같이 SN분의 1이 이렇지 않겠지? 진짜 그러면 내가 1cm야. 알겠지? 통분. 닥쳐. 됐어?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무조건 얘하고 연관을 지어야 된다고. 무조건 연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형태를 위의 형태라고 바꿔줄 거야. 다시 얘를 A분의 1 플러스 얘는 AR분의 1 플러스 얘는 AR의 제곱분의 1 플러스 땡땡땡 가서 얘가 AR의 N-1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잖아. 눈을 감으면 깜깜해요. 네 미래처럼. 보시면 얘를 표현해 주시면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에 플러스 땡땡땡 가가지고 AR의 N-1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하겠다는 얘기지. 잘 봐. 지금 뭐라고 제가 썼냐면 등호라는 걸 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걸 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려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뭐를 곱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 A 제곱을 분의 1을 곱해버리면 얘는 맞아요. A분의 1이 나와. 그치? 졸라 단순하지만 얘를 곱하면 안 나오거든? 뭐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R에 N-1제곱까지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얘랑 곱해주면 뭐가 될까? 얘가 되는 거야. 맨 뒤에 게. 맨 뒤에 걸 곱하면 뭐가 되는 거지? 맨 앞에 게 되겠지.
뭔 얘기인지 알아? 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SN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는 a분의 1 곱하기 ar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sn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얘는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a1 곱하기 an분의 sn이라고도 적을 수도 있는 거야. 제기랄. 분명 물어볼 건데, 분명 250% 장담하는데 물어본다고. 똑같게 해주면서에도 불구하고. 왜? 집중을 안 하니까. 내가 왜 해주겠어요, 이런 걸? 나오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저번 시간에 못했던 것까지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나서 파티션을 나누는 부분들을 해보도록 하세요. 근데 제가 분명 부탁을 드리는데, 얘들아, 너네 그렇게 그 A4인가 쓰면 여기저기 막 흘러나거든? 야, 수열 등차절 등비수열 쓴 거 어딨어?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요지랄 하거든? 난 분명 부탁인데, 책에 쓰든 뭐 쓰든 간에 지랄 내가 하진 않잖아. 근데 한 권의 노트에 만들어 놓는 게 맞아. 그걸 못했다면 집에 가서 다시 복습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노트에 쓸 연습을 좀 해. 귀찮다고 생각하면 네 인생이 귀찮아진다고. 대학 가는 길이 굉장히 고달파질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